제1편 버스 정류장의 오후. 오늘도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서성였다. 5분 뒤 도착한다던 버스는 어김없이 1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익숙한 풍경이다. 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린 지도 벌써 3년째다. 처음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낯설었는데 이제는 이 정류장의 금간 벤치도 삐걱거리는 광고판도 심지어 정류장 옆 가로수의 잎사귀 개수까지도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옆에 선 할머니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이리저리 옮기며 한숨을 쉬셨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것저것 사다 보니 장바구니가 무겁다고 하셨다. 나는 괜한 미소로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요. 요즘 정말 많이 올랐죠. 사실 나도 마트에 갈 때마다 놀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0원이면 한가득 담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봉투 하나도 채 못 채운다. 라면 한 봉지 값이 이렇게 비쌌나 싶어 몇 번이고 다시 보게 된다. 계산대 앞에 서면 항상 예상보다 몇천 원은 더 나온다. 그럴 때마다 카트에 담았던 물건들을 하나씩 빼내곤 한다. 이건 다음에 사도 되겠지. 저건 굳이 필요 없겠지. 하면서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다. 아들이 명절에 한 번씩 오는데 그때마다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요즘은 고기 한 근 사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손자 녀석은 벌써 중학생인데 먹성이 좋아서 한 끼에 밥을 3공기씩 먹는다고. 그 말을 하실 때 할머니의 얼굴에는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사실 할머니와는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이상하게 할머니의 이야기가 편안하게 느껴졌다. 아마도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났기 때문일 것이다. 시골에 계신 우리 할머니도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물가 이야기, 손주 이야기, 자식 이야기. 그리고 나는 항상 네 하며 듣기만 했다. 버스 정류장 앞 떡볶이 가게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매콤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여기까지 흘러왔다. 배가 고파지는 순간이었다. 점심을 간단히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저 떡볶이 냄새가 유난히 좋아서 그런가. 떡볶이 가게 주인 아주머니는 바쁘게 국물을 저으며 손님들을 받고 있었다.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떡볶이를 먹으며 깔깔대고 웃는 모습이 보였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다. 학교 끝나면 친구들과 분식집에 들러 떡볶이 한 접시를 나눠 먹고 순대도 시키고 튀김도 시키고 돈이 모자라면 각자 주머니를 뒤져서 동전을 모았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콜라 한 병을 더 시키면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버스가 참 안 오네요. 할머니가 다시 말을 걸으셨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벌써 15분이 지났다. 앱을 켜서 확인해 보니 버스는 아직도 새 정거장이나 남아 있었다. 아마 퇴근 시간이라 막히는 모양이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지하철을 탈 걸 그랬나 싶었지만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네, 이 시간엔 항상 좀 늦어요. 나는 대답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시 장바구니를 들어보셨다. 무거워 보였다. 할머니의 손은 주름이 가득했고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져 있었다.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을까.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자식들을 키우고
문득 도와드려야 하나 싶었지만 선뜻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괜히 나섰다가 실례가 될까봐. 요즘 사람들은 다들 조심스러워졌다. 좋은 의도로 한 행동도 오해받을까봐 망설이게 된다. 그렇게 머뭇거리는 사이 버스가 보였다. 아, 버스 왔네요. 할머니가 반가운 듯 말씀하셨다. 버스가 천천히 정류장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나는 할머니가 먼저 타시도록 비켜섰다. 할머니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며 천천히 버스에 오르셨다. 나도 뒤따라 버스에 올랐다. 다행히 한 자리가 비어 있었다. 창가 자리였다. 나는 그 자리에 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하루도 피곤했다. 아침부터 회의에, 보고서 작성에, 상사의 잔소리에,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쉬고 책상에 앉아 샌드위치로 때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늘 똑같았다. 저 빌딩, 저 간판, 저 횡단보도. 매일 보는 길이지만 오늘따라 조금 다르게 보였다. 저 카페는 언제 생긴 거지? 저 건물은 리모델링 중이구나. 저 가게는 문을 닫았네.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풍경들 속에서 나만 제자리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버스는 천천히 움직였다. 정말로 막히는 모양이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다른 차들도 모두 정체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차 안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오늘 저녁 메뉴? 밀린 업무? 아니면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 옆자리에는 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가끔 피식 웃기도 하고 진지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아마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양이었다. 나도 저 나이 때는 친구들과 끊임없이 문자를 주고받았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게 그렇게 재미있었다. 버스는 여전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다. 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저녁은 먹고 다니니?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네, 걱정 마세요. 사실 아직 저녁을 먹지 않았지만 곧 먹을 예정이니까 거짓말은 아니었다. 어머니는 항상 걱정이 많으시다. 내가 잘 먹고 다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일은 너무 힘들지 않은지, 독립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취급하신다. 처음에는 좀 답답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걱정이 고맙게 느껴진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췄다. 몇 명이 내리고 또 몇 명이 탔다.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지쳐 보였다. 퇴근 시간의 버스는 항상 이렇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긴 사람들. 가끔 통화하는 사람의 목소리만이 버스 안을 채운다. 응, 지금 가는 중이야. 응, 알았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누군가의 통화 소리가 들렸다. 아마 집에 있는 가족과 통화하는 모양이었다. 따뜻한 목소리였다.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일이다.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빌딩 사이로 보이는 노을이 아름다웠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섞인 하늘. 구름도 노을에 물들어 있었다. 이렇게 예쁜 노을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항상 바쁘게 살다 보니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도 없었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정류장을 하나씩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내렸다. 각자의 집으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도 곧 내릴 시간이었다. 벨을 눌렀다. 버스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내 정류장에 멈춰섰다. 감사합니다. 나는 기사님에게 인사를 하고 버스에서 내렸다. 시원한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루의 피로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다. 집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 걸린다. 익숙한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저녁을 준비하는 냄새가 여기저기서 풍겨왔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김치찌개 냄새. 각 집마다 저녁 준비가 한창인 모양이었다. 편의점을 지나쳤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몇 명의 손님이 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었다. 나도 뭔가 사 먹을까 잠깐 고민했지만 그냥 지나쳤다. 집에 라면이 있었다. 오늘은 간단하게 라면으로 저녁을 해결해야겠다. 골목을 돌아 내 집 앞에 도착했다. 낡은 빌라였지만 3년째 살고 있는 내 보금자리였다. 계단을 올라가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별일 없는 하루였다. 특별한 일도 나쁜 일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하루. 문을 열고 들어섰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켰다. 익숙한 내 방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작은 책상, 옷장, 침대. 많은 것은 없지만 내게 필요한 것들은 다 있었다.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었다. 발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좋았다. 소파에 털썩 앉았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별일 없는 하루. 특별할 것 없는 하루.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평범한 하루들이 모여 내 삶이 된다는 게 새삼 신기했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이번 주말에 만날래? 나는 캘린더를 확인했다. 다행히 주말에는 아무 약속도 없었다. 좋아, 어디서 볼까? 답장을 보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역시나 별로 없었다. 계란 몇 개, 우유, 김치, 그리고 오래된 반찬 몇 가지. 장을 봐야 할 것 같았다. 내일은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야겠다. 라면을 꺼내서 물을 끓였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오늘 만났던 할머니 생각이 났다. 할머니는 무사히 집에 도착하셨을까?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시는 건 힘들지 않으셨을까? 라면이 다 익었다. 그릇에 담아서 식탁으로 가져왔다. 김치도 함께 꺼내서 작은 접시에 담았다. 간단한 저녁이지만 배고픈 상태에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첫 숟가락을 뜨며 오늘 하루에 감사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 따뜻한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것.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걸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알게 된다. 라면을 다 먹고 그릇을 설거지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니 기분이 좋았다. 설거지를 하며 내일 일정을 생각했다. 아침 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거래처 미팅이 있었다. 준비할 게 좀 있었지만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하면 될 것 같았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간다. 내일도 나는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또 같은 회사에 가서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반복되는 일상이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 반복 속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예측 가능한 하루, 큰 변화 없는 일상.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눈이 스르르 감겼다. 내일도 나는 같은 정류장에 설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다시 그 할머니를 만날지도 모른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다.